안녕하세요, 용팔이TV입니다. 오늘은 중화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화항공은 대만 국적의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과 코드쉐어가 되어 있는 항공사이고요. 저는 1월 말쯤에 쿠알라룸푸르를 다녀올 때 이용을 했는데 중화항공 CI7줄 하나편을 탑승했었고요. 타이페이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타이페이 여행을 하고 스톱오버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가 다시 타이페이로 가서 탑승을 했었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기간에 구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비즈니스석 구매를 했었고요. 유상 발권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도 보시면 제자리는 21열 D석이었는데요. 10열부터 23열까지 비즈니스석이고요. 그 뒤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그 뒤로 이코노미석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패밀리 카우치 좌석이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패밀리 카우치 기능이 있는 좌석이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화항공만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용해보지 않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리 받침대를 조작해서 이 새 좌석을 침대처럼 만들 수 있는 좌석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좌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이따 영상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발권 카운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권 카운터는 제가 좀 이른 시간이어서 이코노미 발권 카운터도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 이렇게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부터 따로 이용을 할 수 있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따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기다림 없이 거의 바로 비행기 티켓은 받았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 이 비행기 티켓 말고 또 이제 중화항공 비즈니스 라운지 티켓을 같이 주더라고요. 두 장의 티켓을 주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 라운지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영상도 제가 편집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어서 이렇게 좀 한산했는데 면세점도 지금 막 열기 시작하는 데가 많았고요. 총 서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시 20분 비행기인가 그랬는데 오전 지금 1시간 전에 지금 탑승 게이트 A4번 게이트로 가는 길이고요. 좀 한산하게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좋았고요. 제가 공항에 좀 새벽에 갔기 때문에 좀 미리 쿠알라룸푸르가 덥기 때문에 옷을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었는데 공항이 전체적으로 추웠어요. 라운지도 특히 굉장히 추워가지고 저는 조금 미리 옷을 갈아입는 것도 좋지만 걸칠 수 있는 옷들은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낮이 아니라서 제가 밤에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추웠던 것 같고 이렇게 탑승 게이트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내려가서 화장실도 갔다가 이렇게 좀 앉아서 기다리다가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부터 이제 바로 탑승을 시작했는데 앞에 한 10명 정도 줄이 있었고요. 그냥 바로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먼저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부터 먼저 탑승을 시켰고요. 그 뒤에 이코노미들 탑승하겠죠. 이렇게 티켓 확인 절차를 거치고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따로 입구가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는 요 탑승하는 길 통로가 유리로 돼 있어서 밖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칸막이로 돼 있더라고요. 들어가실 때 비행기에 스카이팀 로고 보이시고요. 보시면 좌석은 이렇게 좀 사선으로 돼 있었고요. 좌석 보여드리면 일단 깊이가 굉장히 깊었어요. 지금 제가 후레쉬를 켜서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제가 키가 185 정도 되는데 제가 180도로 누워서 끝까지 다리를 뻗어도 안 닿는 깊이였고요. 편하게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리모컨도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기에 여권이나 핸드폰 두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헤드셋이 들어있는데 리모컨이랑 콘센트, USB 포트 이렇게들 있었고요. 이 공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외에 또 두 군데가 수납공간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접등도 있었고요.
18인치 TV고 옆에 팔걸이가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굉장히 깊게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뭐 오히려 내가 뭐 수납할 거를 갖고 와야 되나 이런 정도로 수납 공간이 많았고요. 요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 동시에 줬었고요. 이제 웰컴 드링크도 뭐 견과류랑 물, 뭐 사과주스 이런 게 선택할 수 있었고 슬리퍼도 줬는데 이제 호텔에 있는 뭐 일회용 슬리퍼가 아니고요. 이렇게 좀 도톰한 천재질의 슬리퍼를 줬습니다. 슬리퍼 편하게 이용했었고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도 180도로 누워지는 시트였는데 제가 한국 타이페이 구간에서는 보잉 747 기종을 탔었는데 그때는 180도로 눕혀지는 좌석이 아니었어요. 좀 오래된 비행기 시트 같았고요. 요거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새 거 같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오히려 180도로 누우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살짝 좀 올려서 저는 누워서 이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등도 리모컨으로 조절이 되고 옆에 독서등이 따로 또 있었는데 간접등으로 이렇게 누르면 LED 등이 들어오는 이런 식이었고요. 기내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판을 두 개를 주는데 음료랑 식사를 고를 수 있는 메뉴판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 메뉴판이 따로 있었는데 음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다른 비행기랑 다른 건 없었고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오리 요리, 생선 요리, 소고기 요리 이렇게 고를 수 있었는데 술이 제가 술을 비행기에서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뭐 진토닉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는 칵테일이 있었고 위스키도 종류가 몇 개 있었는데 그렇게 고급 술은 없었습니다. 저 오리오리 이렇게 시켜서 주문했는데 이 대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운지에서 좀 음식을 많이 먹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제 입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이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아이스크림이 제가 굉장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하나씩 더 시켜 먹고 하는데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깡깡 얼어 있어서 좀 녹였다가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려서 이제 쿠알라룸푸르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으로 가는 길인데 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천공항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바로 이미그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구상 열차 같은 그런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라고요. 한 2-3분 정도 이동을 해서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를 찾다가 굉장히 헤맸어요. 여기가 인천공항은 그래도 일자로 쭉 돼 있어서 좀 찾기가 쉬운데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다거리 갈림길이 굉장히 많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내데스크 표지판 찾으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헤매고 있는 영상이고요. 처음에 앞에 보이시는 분 쫓아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좀 엄한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헤맸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석 이상을 탑승하면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이미그레이션을 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티켓을 줍니다. 티켓은 아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안내장인데요. 비행기 발권할 때 같이 주는 안내장입니다. 비행기에서 주는 안내장인데 요거 6시부터 12시까지는 비즈니스석 이상 VIP들은 이렇게 이코노미석처럼 일반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따로 이미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다림 없이 빠르게 갔었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올 때 다시 테이페이로 돌아올 때도 이렇게 VIP 액세스가 돼서 편하게 왔던 것 같아요. 이상 용팔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